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8년을 끌어온 어등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초박빙으로 치러진 조선대학교 신임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추천된 치의학과 김춘성 교수가 신임총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영산강 백리길 Y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지점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호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폐기하고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신임총장에 치의학과 김춘성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총장 후보로 추천된 두 후보가 선거에서 초박빙 승부를 벌여 이사회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김 후보가 차기 총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조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의 최종 선택은 결국 득표율 1위 후보였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정기이사회를 열고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춘성 후보와 이계원 두 후보에 대해 프레젠테이션과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김춘성 후보를 차기 총장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춘성 교수는 지난 11일 치러진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25.154%의 환산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이계원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0.092%포인트에 불과해 이사회의 선택에 학교 안팎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겸손하게 학교 경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대학교가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에 앞서 조선대 제18대 총장 선거는 역대 처음으로 교수와 교직원, 학생과 총동창회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실시돼 6명의 후보 중 2명의 후보가 추려졌습니다. 조선대는 내년도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선정 사업에 재도전하는 것을 비롯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가야 하는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춘성 조선대 차기 총장은 오는 12월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조연성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영상 20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 무려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표된 가운데 특보는 오늘 오전 중에 발표가 되겠고요.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어제만큼이나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8년을 끌어온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 신세계 프라퍼티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막대한 자금력과 풍부한 유통 노하우로 어등산 관광단지를 지역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키울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신세계 프라퍼티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제3자 공모 방식을 통해 단독 응모한 신세계 프라퍼티를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광주도시공사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신세계 프라퍼티는 개발 계획과 사업 수행 능력, 공공기여 방안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기준점인 850점을 넘어섰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또 신세계가 제안한 사업 계획서대로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세계 프라퍼티는 이달 중순 수정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서 어등산 관광단지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41만 7천 제곱미터, 12만 평 규모의
관광과 휴양 레저에 복합 쇼핑이 가능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문화와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을 결합해 쇼핑만이 아닌 적어도 2, 3일 동안 머무르는 새로운 스타일의 복합 스테이션으로 호남을 넘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미래형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를 건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규모의 체류형 복합 공간으로 개발을 해서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국가대표 랜드마크로.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에 광주는 그동안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시에서 연간 3천만 명의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고용 유발 11만 명, 2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광주시와 신세계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신세계는 앞으로 60일 이내 협상을 거쳐서 올 연말 안에 최종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최종 확정되고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 오는 2027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지난 2005년 민선 3기 사업 구상이 발표된 이후에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5차례나 바뀌는 등 숱한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자금력과 풍부한 사업 노하우를 갖춘 신세계 프로퍼티가 사업 추진 주체로 본격 뛰어들음에 따라서 18년 동안 해묵은 숙제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전북까지 내려오면서 전남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이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경기와 충남, 충북, 강원, 전북까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발생 일주일 만에 전국 6개 시도 42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북까지 뚫리면서 전남 축산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가들은 이제 이게 한 마리 나왔다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내 자산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방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럼피스킨병 발생 6개 시도에 살아있는 소를 도내로 반입 금지시키고 축산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도내 10개 소, 돼지 도축장의 방역도 강화했습니다. 도축장에는 소독 전담관이 지정돼 오가는 차량들을 꼼꼼하게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백신 54만 마리분을 이용해 럼피스킨병 발생 인근 농장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전국 소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달까지 백신 400만 마리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이 공급됐을 때 즉시 접종할 수 있도록 111개 긴급 백신 접종반을 사전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서해안 벨트를 형성해가지고 좀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을 해서. 하지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 형성까지 3주가량 걸리고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8일로 긴 만큼 추가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호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폐기하고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어제 영광군 한빛원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이 수명 연장을 위해 지자체에 제출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주민 대피 보호 대책이 반영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한빛원전 측이 평가서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다면 지자체는 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을 두고 한양대 비한양파로 나뉘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양 측이 과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 나경 부장판사는
한양 측이 우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빈이 보유한 빛골 중앙공원 개발 주식 25%를 양도하라며 한양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양은 우빈 측이 보유한 주식 25%를 한양이 인수하게 되면 55%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항소가 예상되는 등 앞으로도 소송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교실에서 다투는 학생들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낸 재정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 김성주 판사는 초등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 윤수연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자는 재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학부모의 지나친 항의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팝과 K-드라마만큼이나 K-푸드가 새로운 한류를 이끌고 있는데요. 맛의 고장 남도산 농수축산물의 수출 시장이 커지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의 성장세가 꾸준합니다. 한류 열풍의 또 다른 주역 K-남도푸드의 미국 현지 반응을 주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서 차로 40여 분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한인마켓. 매장 초입의 전남 농수산식품 판매장이 제법 큰 규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전라도 김치와 된장, 고추장에 현지에서는 다소 낯선 생젓갈도 눈에 띕니다. 굴의 고르쇠 수액과 나주 홍어, 영광산 태양초 고춧가루의 담양 한과까지 전남의 산과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없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전라도 이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남도 음식이 없어서 일부러 여기까지 와요. 이거 사기 위해서. 1세대 미주 한인은 물론 현지인 정서를 가진 1.5, 2세대 한인들에게도 전남산 농수산 식품은 믿고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Every time I bought something in this section, even it's my first time trying, it was really good. So I like to come. I heard that a lot on TV and from my parents that it's more delicious and more healthy. 2017년 미국에 처음 문을 연 전남 상설 판매장은 매년 시장을 확대해 7곳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7년간 누적 수출 총액도 수직 상승해 한화로 46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제 K푸드가 엄청나게 지금 크게 뜨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전라남도 식품들은 다양성, 바다도 있죠, 농산물 있죠, 공산품 있죠. 그 다양성에서 타드가 따라오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미주 한인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에서도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은 문전성시입니다. K푸드가 미국 전반에 걸쳐 인기 있는 먹거리로 자리 잡은 겁니다. Now I think a lot of Americans know what kimchi is, but a few years ago nobody knew what kimchi was. I think now it's more popular, and especially because, kimchi is like healthy. 남도 음식에 대한 인식 역시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미국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K푸드. 맛의 도시 광주와 전남의 글로벌 공략에도 속도가 필요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목포항 등 지역의 주요 항구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선박들이 많지만 폐기 처분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수 국동항에는 무려 100여 척에 가까운 선박들이 오랜 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인 여수 국동항입니다. 군데군데 부서지고 녹슨 어선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 어선도 비슷한 상태. 몇 년 동안 방치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2, 3년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많게는 한 4년. 이런 나댕기는 선박이 피해를 보고 막 그러지. 지난 6월 여수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국동항 장기 방치 추정 선박은 97척. 이 가운데는 소유주가 있는 선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값이 오르고 어획량은 줄면서 출항 횟수도 줄고 팔려고 내놓은 선박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항이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 배들이 많이 안 오고 방치 선박들이 지금 그 조업을 중단한 배들이 많습니다. 사실 거래가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사유재산을 지자체가 강제로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여수시는 경고문을 붙이고 어선 등록 말소 대상에 해당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폐선처럼 폐기할 수 있는 선박은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어선당 처리 비용이 1,000만 원인 걸 감안하면 총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되면은 직권으로 취소될 것도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했고 뭐 제거 공고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이미 포화 상태인 국동항의 미사용 선박들이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면서 어항 기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미입니다. 광주시가 어제 광주시청에서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영산강 백리길 Y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Y 프로젝트는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지점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하천 수질 개선과 습지 확장, 시민 휴식 공간과 레저 시설, 백리 숲길 조성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중기 사업 등에만 3,8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절반의 사업은 2026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폐막 이후 5일 동안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무료로 개방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박람회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오는 31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폐막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5일 동안 5일까지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포함한 박람회 전체 구역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조직위는 무료 개방 기간 관람차와 정원 드리모, 가든스테이 등은 운영하지 않지만 순천만 습지로 연결되는 스카이큐브는 정상 운영하고 행사장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춘천시가 민주화 운동을 기리기 위해 추진하는 민주평화기념관이 이념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춘천시의회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갈등이 이어지자 내년 개관을 위한 동의안이 상정되지도 못했는데요.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춘천문화방송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민주화 운동을 기리기 위한 민주평화기념관입니다. 고문 장소로 쓰였던 옛 보안대장 관사를 리모델링한 겁니다. 춘천시가 투입한 예산은 2억 5천만 원. 다음 달 준공이 되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념 논쟁 끝에 자유를 뺀 민주평화기념관으로 이름이 정해졌지만 결국 지난달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 위탁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춘천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기획행정위원장이 미상정을 선언했습니다.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모든 분들의 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어요. 뭐 민주화운동을 거부하자고자 이거 제가 미상정한 거 아니기 때문에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기념관 설립 촉구 서명부에 전임 도정과 시정에서 일한 정치적 인물이 대거 포함된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기념관 설립에 찬성하는 시민도 많은데 상정조차 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일부 의원들 간에는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주장하시고 이거를 기리는 분들이 왜 민주적인 절차를 안 밟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선정 자체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상정도 안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의원이. 미상정 소식에 민주평화기념관 찬성단체들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방의회마저도 이념을 내세운 중앙정치의 패습에 물든 건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며 사회적 공론장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또 보수적인 단체, 진보적인 단체, 이래서 아주 집중적인 수기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달 중 시작하려던 수탁기관 공개 모집부터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물은 다 완공이 됐는데 정치적 이념 논쟁이 불거지면서 개관 시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춘천시는 내년 1월 운영은 힘들다고 보고 차선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123년 전인 1900년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공포한 날에서 비롯됐는데요. 그런데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가 이렇다 할 행사 하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방위백서나 교과서가 채택될 때마다 발끈했던 예전의 경상북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포항문화방송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을 비롯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학생들이 독도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토이다. 독도의 날을 맞아 경북교육청이 기념식을 개최한 겁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그런데 정작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기념 행사 하나 없이 조용합니다. 2년 전까지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열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진 것과는 대비됩니다. 지난 2021년에는 이철우 지사가 결의대회에 직접 참여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독도를 이제 대한민국 영토라는 칙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 칙령 41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하는 날을 10월 25일이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독도에 대한 경북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경북도의회가 4년마다 독도에서 열던 본회의를 사흘 전 갑자기 취소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당시 의장은 개선된 한일 관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해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경상북도 역시 정권과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는 일본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또 곧 있으면 다가올 총선도 있고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정권에 대한 이런 눈치 보기 작전이 아닌가. 경상북도는 10월 한 달을 독도의 달로 정하고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한민국 영토 수호의 상징 독도를 경상북도가 스스로 부담스러워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기아 타이거즈가 정재훈, 이동걸 코치를 영입하며 코치진 개편과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2018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두산 정재훈 투수 코치와 한화에서 투수 코치와 피칭 퍼포먼스 코치를 역임한 이동걸 코치를 각각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아는 올 시즌 함께한 서재흥, 곽정철 코치와는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19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무려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특보는 오전 중에 발효되겠고요.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종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른 출근길 무렵까지는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4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 낮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18도에 그치겠고요. 강진과 완도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